고객이 쏙쏙 빼먹는 거다 이러한 이제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라고 계속 이렇게 은행이랑 줄다리기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저도 일을 2번, 3번씩 해야 되고 4번, 5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랑 진행해주신 분들에 대한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BC, 온타리오, 알버타,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모기지 담당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기지를 받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죠. 수십 가지의 은행을 비교 분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모기지 브로커가 있고, 또한 모기지 브로커는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은행에서 브랜치에서 일하는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모기지 스펠러리스트라든지 접근할 수 없는 2금융, 3금융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트가 3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이 루트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어떤 분하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저랑 이제 진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한테 지금 모 은행에 어떤 스페셜리스트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승인 레터를 지금 입주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받지를 못했다. 이자율도 5.1%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5.3% 해준다,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고객이 쏙쏙 빼먹는 거다 이러한 이제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실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시면 안 되죠. 이자율은 본인이 지금 시장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말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인사이드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이자율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서 은행과 협상을 해주는 게 저는 모기지 담당자의 역할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왜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해서 이자율이 떨어졌나요를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저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은행들이랑 협상을 해서 이자율을 조정을 해드리거든요. 이 이자율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TD, BMO, 스코샤처럼 큰 은행들만 사실은 이자율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제 조그만 은행들, 모노라인 랜더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알고 있지는 못하죠. MCAB라든지 First National, CMLS, RMG, Radius Financial 굉장히 많은데 이쪽 은행들은 이자율이 협상이 가능한 은행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형 은행이랑 진행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가는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면 제가 항상 이자율을 조정을 해드리고 이 채권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것이 채권 시장 확인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확인을 해서 이자율을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서 제가 이자율을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굳이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자율이 조정이 되면은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이자 조정 되셨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사인하셔야 되면은 사인하셔야 되고 사인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이자율만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라고 계속 이렇게 은행이랑 줄다리기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저도 일을 2번, 3번씩 해야 되고 4번, 5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랑 진행해주신 분들에 대한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리고 도리예요. 물론 가끔씩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자율에 대해서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협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이자를 받아들이는 게 제 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은행 사이사이에서 통상적으로 0.1%에서 0.2% 차이 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건강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프로모션 하는 게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자율만 보고 또 결정할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이 타임라인에 맞춰진 은행들도 있고
이 은행이 아니었으면 딜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0.1에서 0.2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이 정도는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중에서 모 은행의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이번 건은 알버타 쪽이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온타리오 건이었습니다. 제 케이스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알버타에서 이 스페셜리스트 하시는 분들 많처럼 클라이언트가 얘기해서 이자율을 조정해줘야 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랑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이 10일도 안 남겼는데 승인 서류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더 큰 문제죠. 이자율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자율이 소용이 없죠. 승인 레터가 없으니까. 믿고 진행했는데 클로징 10일 전까지 승인 서류를 못 받고 사인을 못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온타리오에서 모기지를 진행하신 분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그 은행이 파산이 나서 이 채권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한 작년 3월달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율을 3년 고정으로 해서 그때 5.3%가 가장 낮은 이자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승인도 다 받아놓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부도가 나서 채권 시장이 엄청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타 은행에서 갑자기 공격적으로 캐시백 프로모션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복잡한 파일이긴 했어요, 사실은.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말을 해서 야 지금 우리가 이쪽 B은행으로 옮기게 되면은 캐시백도 3,000불이 나오고 내가 이자율 한 4.5 정도까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캐네디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옮겨서 4.5% 3년 고정으로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300불, 400불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페이먼트로만. 모기지가 거의 한 70만 불이 조금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차이가 났고 캐시백도 받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온타리오에서 똑같은 은행으로 진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5.5%를 받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5.5%밖에 못 받으셨냐? 그 스페셜리스트가 협상을 안 해주셨냐? 당연히 협상을 안 한 이자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는 이 인사이더가 아니고 이 모기지 산업에 대해서 저희만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캘거리에 지금 있지만은 제가 사실 온타리오 모기지를 훨씬 더 많이 했고 제 경력 중에서 그리고 이제 알버타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라이센스도 BC에 있고 BC 같은 경우도 지금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는 이 모기지 브로커들과 그리고 렌더들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어느 은행에서 잘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셜한 이자율이 5.59라고 한다면 어느 은행에서 5.1%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은행에서 5.2%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은행에서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던가 프로모션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있을 때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쪽 은행이랑 저쪽 은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은행으로 조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먼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발품을 팔고 굳이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은행을 옮길 때 제가 커미션을 더 조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타 은행에서 지금 옮겼을 때 커미션 0.1%, 0.2% 적게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쪽 은행의 조건이 좋으면은 그쪽 은행으로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제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자율은 정말 이 큰 부분에서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은행 간의 차이는 0.1%,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 큰 차이점을 만들어 오는 거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과 일을 하고 이분이 내가 평생 믿고 모기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모기지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플랜을 잘 짜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내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 빚을 청산한다거나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죠. 뭐 절세라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자율만 보고 결정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약속드리는 게 제가 은행과 싸워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이자율을 협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부동산 구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이 다운 페이먼트를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일을 하는 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인생에 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모기지 승인이 입주 10일 전에도 안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해놓고 급하게 준비하고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제 안심시켜 놓고 막판에 조금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저는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부동산 구매와 그리고 이 모기지 받는 것이 인생의 큰 결정이라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안 나올 것 같다. 힘들 것 같으면 힘들 것 같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고치고 나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법적인 책임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모기지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모기지 브로커가 책임져야 될 것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순간에서 저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클리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남의 집 사는 것처럼 저는 절대로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20년, 25년, 30년 평생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평생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가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굳이 일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모기지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모기지 담당하시는 은행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누구랑 진행을 할 때 그분이 정말로 본인의 커미션보다 고객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정직하게 일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모기지 지금 스페셜리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브로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직하게 하면은 지금 당장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고 내 클라이언트가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즈니스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버시는 거예요.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모기지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